보자, 얘들아. 7, 8, 9, 10 오늘 네 지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금방 끝날 거거든, 아마? 너무 일찍 끝나면 원래, 아니다. 해볼게요. 7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이거 틀린 친구 있나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 문제는요,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친구들, 사실 이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내신 때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문장부터 1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그지? 보통은 한 문장, 두 문장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 문장부터 이렇게 1번 되어 있단 말이야. 정답을 고르는 부분이. 그래서 너네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이 번호가 나오기 전 문장들 있죠? 여기를 읽고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장을 읽으면서 주제랑 다른 문장을 골라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in a single with, 싱글이 뭐야? 싱글. 형 싱글이? 싱글이 뭔데? 혼자, 하나라는 뜻이잖아. 결국에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ingle with는요, 한 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 주 안에 태양은요, 전달했어요. 더 많은 에너지를. 어디로? 우리의 플래닛, 행성으로 지구 얘기하는 거겠죠? 태양이 지구로 에너지를,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을 했어요. 근데 비교 대상이 뭐예요? 뭐보다? 이것보다. 이게 뭔데요? 뭐보다? 비교 대상이 뭐예요? 그렇지. 인류라는 뜻이죠. 이 인간이 사용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을 했다. 무엇을 통해서?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역사에 걸쳐.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햇빛이 우리나라? 아니지, 지구에게 어쨌든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잖아. 근데 얼만큼의 많은 에너지를 주냐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뭐 몇 년을 살았죠? 아무튼 뭐 몇 억 년을 살기는 했겠죠? 그죠? 뭐 사실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 호모사피엔스 뭐 이런 종류들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 엄청난 인간의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전체 진짜 몇 억 년 동안 우리가 석탄 썼지, 석유 썼지, 천연가스 썼지, 우리 에너지 얼마나 많이 써왔니? 엄청 많이 써왔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 양보다 뭐가 더 많다는 거야? 태양이 우리한테 딱 일주일 동안 준 에너지 양이 더 많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태양이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요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리고요, 어떻대요? keep ing에서 어떻게 할까, 얘들아? keep ing. keep ing. 그렇지. 계속해서 뭐뭐하다 동명사 수거 표현할 때 배웠을 거예요. 아마 외우셔야 돼요.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럼 keep shining. 계속해서 비출 것이다. 계속해서 비출 것이다. 누구를? 지구를 수십억 년 동안.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뭐야? 봐봐. 태양이 우리한테 딱 일주일 동안 준 양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 걸쳐서 써온 에너지 양보다 더 많대잖아. 근데 심지어 그 태양이 일주일만 그렇게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야?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수십억 년 동안 태양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그만큼 줄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만큼 태양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까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주제인 거야.
이해됐죠?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과 다른 친구를 골라볼 거야. 1번 문장부터 볼게요. 우리의 챌린지예요. 챌린지가 무엇일까요? 도전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챌린지라는 말을 도전이라는 말로 알고 있을 건데 도전이라는 말 말고 첫 번째 뜻 도전이라는 뜻이 있죠. 두 번째 뜻 문제라는 뜻이 있어요. 문제. 도전과 문제는 조금 달라요. 문제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하지. 어떠한 좀 어려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가로치고 어려움. 이런 류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걔네들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이게 아니래요. 뭐가 아니래요? 우리가 running out이 뭐죠? run out of, run out of. 고갈되다라는 뜻이에요. 고갈되다. 고갈되다가 무슨 말이야, 재윤아? 고갈된다는 게? 맞아. 다 써버린다는 얘기야. 다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죠. 왜? 에너지 다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태우면 어차피 줄 거거든. 그러면 에너지를 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1번은 정답 될 수 없죠. 1번은 문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2번. 2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요, 이거래요. 이게 뭐냐? 우리가 집중해왔다는 거야. 어디에? 잘못된 원천에 집중해왔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원천에 집중해왔다는 거야. 근데 그 잘못된 원천은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못된 원천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small, 작고요. finite, finite가 뭘까? 너네 이 말은 들어봤어? infinite? 무슨 뜻이야? 인피니트 가수도 있잖아. 알아? 너네? 아, 진짜? 중1 애들은 모르던데? 너네 어떻게 알지? 근데 인피니트도 엄청 좀 옛날 가수 아니야, 너네한테? 맞지? 아니, 문제 제기란다. 뭐야, 무한이라는 뜻이죠? 무한한? 그러면 그 앞에 IN이 없어진 거예요. IN은 반대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무한한 거의 반대말 뭐야? 유한한 거야. 유한한 거. 이해됐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고 유한한 것이에요. 어떤? 네가 요 말은요. 똑같은 거예요. 동의어 run out of와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 고갈시키다. 전부 다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전부 다 사용하고 있네. 그럼 뒤에 있는 대세 이름은 뭘까? 여기 나온 대세 이름이 뭘까요? 뒷문장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적어가 없어요. 뭘까요? 못 간대란 얘기야. 못 간대. 이 친구 뭘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연수 관계대명사 알아요? 이해되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작고 유하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뭐야? 이 작고 유하는 것들이 뭐야? 작고 유하는 것들? 작고 한정적인 것들. 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문제 나오면 뭐라고 할 거니? 작고 무한한 것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봐봐. 윗문장부터 계속 내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윗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에너지
사실 우리가 쓰는 것보다 우리한테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줘. 그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줄 거야. 1번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관시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진짜 문제가 뭐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요? 어디에 집중을 해? 잘못된 원천에 집중을 한다는 거라니까? 잘못된 원천? 그때 그 잘못된 원천이 뭐라고? 자꾸 한정적인 것들이래. 자꾸 한정적인 거. 윗문장에서 혹시 자꾸 뭔가 한정적인 그러한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찾아봐. 뭔가 한정적인 자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찾아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나? 안 보이나? 있을까? 없을까? 없어서 안 보이는 걸까? 있는데 못 보는 걸까? 세 개 뭐? 어, 어. 보이시나요, 친구들? 보이시나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한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우리한테 주는 에너지 양에 비하면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데? 석탄,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결국에는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지? 우리 묻힌 석탄을 다 쓰면 어떡하지? 석유를 다 쓰면 어떡하지? 여기에 문제를 우리가 두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번 문장도 특히 위에 있는 이 친구들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관하지는 않겠죠? 3번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래쪽에 한 번 더 나오잖아. 이 친구들 보이시죠? 위에서 나왔던 그 친구들이 얘네가 잘못된 소스이고 얘네가 작고 한정적인 친구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the wrong source는 아니면 small finite one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걸 쓰세요라고 하면 제대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요, 이 모든 오일을요, 어떤 오일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모든 오일이에요. 예. 동사 때 use라는 동사가 한 번 더 나와 있잖아. 그지? 분명히 접속사가 어딘가에 생략돼 있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동사 앞에 나온 명사 올부터 이 친구들을 우리가 주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위도 주어인데요. 어디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접속사. 어디에 뭐? 올 바로 뒤. 치야 돼요. 두 번째 주어 앞입니다. 두 번째 주어 앞. 두 번째 주어 앞에 생략돼 있어요. 누가? 대신아 위치라는 친구가. 이 친구의 이름은 뭔데요? use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들은요. 이 just solar energy. 뭐래요? 무슨 형태래요? 태양 에너지일 뿐이다. 형태가 아니네요. 태양 에너지일 뿐이다. 언제 온? 수백만 년 전에 온. 수백만 년 전에 온 태양 에너지일 뿐이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여기 볼게요. A very tiny part of which예요. of 전치사 나왔고 which 나왔으니까 이 친구 뭐야? 목관대라는 거 알고 있을 건데요.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되면서 뒷문장 완전 불완전. 불완전. 형은 알아야 되는데. 제인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관계되면서 했는데 바로 전에 수업할 때 알반에서
했어? 했지, 제인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뒷문장 완전 불완전. 불완전? 뒤진다, 진짜. 뒤진다. 야, 우리 바로, 아니, 제일, 그렇다고 쳐도, 이 자식들아. 우리 이거 특징 정리된 거 기억 안 나? 못 간대 특징? 봐봐, 못 간대 볼게요. 주어 동사가 아니야. 못 간대가 뭐야, 못 간대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잖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 맞아요? 맞죠? 그럼 봐봐, 친구들. 관계라는 말이 무슨 말을 뜻하냐면, 누군가를 관계시켜준다는 얘기야. 관계시키는 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거. 그럼 누구를 연결시켜주겠니? 이 친구는 어쨌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친구들이잖아. 그러면 문장을 연결시켜준단 말이야. 이 관계가 의미하는 건 접속사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목적격 대명사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너네가 알고 있는 대시나 위치나 요런 친구들이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접속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목적격 대명사의 역할도 한다고요. 목적격 대명사. 그럼 봐봐. 목적격 대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요? 주어 자리에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주어 자리에는 주격 대명사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목적격 대명사는요.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죠? 그러면 뒷문장이 나올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그치? 나오면 얘도 목적어가 있고 얘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명사가 중복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적어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 보어 없는 문장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주어 동사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나서 어떠한 전치사가 나왔어. 그럼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 명사가 없는 문장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이걸 내가 왜 설명을 했냐면 잘 봐봐. 목적격 관계대명사 예를 들어서 위치를 써볼게요. 이런 문장인 거야. 위치가 나오면 뒷문장이 이렇게 불완전해지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 특징이 있다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을 때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들리던 친구지. 근데 명사가 없지? 친구가 없어. 연수야. 너 단짝이 사라졌어. 그러면 맨날 혼자 다닐 거야? 새로운 친구 구하지 않겠어? 새로운 친구를 구해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야. 전치사가. 이해됐어요? 상승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봐봐. 이제 문장 보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뒷문장 어때요? 불완전하다는 요소가 앞으로 가버렸잖아. 그러면 뒷문장은 어떤 거야, 지금? 연수야, 어때? 어때 보여, 이 문장? 뭘 고민하는 거지? 뭐가 고민되는 거지? 주어 동사 나왔어. 아까 무슨 문장이었죠? 전치사 앞으로 가기 전까지? 주어 동사 나왔고 예를 들어서 삼형식 문장이라고 치자. 목적어 없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또 없을 수 있을까? 그럼 명사가 두 개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명사 하나만 포함하는 거라니까? 이런 문장이 애초에 없어.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전치사는 맨날 명사랑 같이 다녔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동할 거야. 알겠지? 어디로? 여기로 이동해. 여기로. 그럼 봐봐. 뒷문장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보여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데요? 불완전한가요, 이게?
형우야, 불완전한가요? 질문은 어때 보이니? 완전해 보여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해요. 완전해요, 친구들. 알겠지? 세인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떻다고? 완전해요. 여기 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목관대가 나왔어요. 그럼 뒷문장이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뒷문장 완전해야 된다며. 그럼 주어 동사 이렇게 뭐 이거는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라고 치더라도 그지? 완전해야 되는데 누가 없어 지금. 주어가 없잖아. 그지? 이 주어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주어 동사입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야. 주어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구문분석 할 때도요. 이 친구 주어 표시하고 동사 표시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 친구의 선행사를 얘라고 해야 될까? 선행사는 이 친구가 아닙니다. 알겠죠? 얘는 앞에 있는 이 뒷문장에 원래 있던 주어였을 뿐이야. 선행사는 누가 돼야 돼요?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뒤에까지가 꾸며주는 거는 뭐가 돼야 되는 걸까? 앞에 있는 어떠한 명사가 돼야 된다는 거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매우 작은 부분이 보존되는 거야. 매우 작은 부분이 그러니까 매우 일부분을 나타내는 거겠죠? 매우 작은 그 부분이 보존이 되는 거야. 어디에? 어디에? 깊은 땅 속에서. 깊은 땅 속에. 그럼 깊은 땅 속에 보존이 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이 태양 에너지의 그 형태를 말하는 거겠지. 태양 에너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이 내려왔어. 근데 그 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1 정도라고 치자. 1이라는 부분이 속에 묻혀. 그럼 이게 수백만 년이 지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석탄과 석유가 되는 거야.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됐죠?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일단 3번 문장. 뭐 솔라 에너지 나오고 이 부분이 뭔가 석탄과 석유와 연결이 되고 있잖아. 그지? 맞는 것 같네요. 아직까지 문제는 없어요. 네 번째 문장 볼게요. 우리의 노력인데요. 뭘 하려는 노력이죠?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야. 뭔 기술 얘기하는 거지?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요. 근데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요, 보여줘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맥락이 뭐였어? 지금 우리한테 주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사실 별게 아니야. 그지? 문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제 잘못된 원천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전체적인 주제였잖아. 그지? 근데 갑자기 기술이 발달이 된다. 발달이 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요런 내용 맞을까 틀릴까? 틀리겠죠. 틀리겠죠. 말이 안 되죠.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5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봐. 5번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기회이자 우리의 도전 과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회도 될 수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뭐냐면 배우는 것이래요. 무엇을 배워요? 무엇을 배웁니까? 효율적으로 그리고 칩이 뭐야 칩? 싼 거잖아. 그치? 그러면 치플리는 싸게 저렴하게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거야. 무엇을? 더 많은 풍부한 원천을 더 많은 그러니까 태양지가 우리한테 주는 에너지 중에 석탄석유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 그치?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석탄 석유를 써왔니? 그지? 근데 지금 에너지가 없다고 난리잖아. 근데 사실 우리는 택지의 99%를 버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99%가 그냥 버려질까? 아니거든. 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거든. 그럼 우리는 뭘 하면 그걸 찾아서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태양열이다, 지열이다, 뭐 풍력이다, 요런 것들이 아주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 형태를 찾아야 이겁니다. 찾아야 한다. 근데 그 에너지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요. 새로운 에너지인 형태인 거야. 새로운 에너지. 신에너지죠? 신에너지. 그리고 그 신에너지는요. 우리의 행성으로 도달하는 우리의 행성으로 도달하는 매일매일 태양으로부터. 이해됐죠? 문법 하나만 보고 할게요. much 나와 있네요. 뒤에는 more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much more? very more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어차피 more 여기서는 뭐 부사로 쓰였을 텐데 부사가 부사 꾸며줄 수 있잖아. 근데 very는 왜 안 돼? very가 왜 안 되죠? 재윤아? 강조를 못해서? 비슷해요. 조금 더 정확한 대답을 원한다. 제이나. 제이나? 베리모어리 안 되는 이유. 멋치면 되는 이유. 알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형우 알아요? 연수 알아요? 지훈이만 알았던 걸로. 형우야, 재훈이랑 자리 바꿔야겠는데? 안 돼요? 그럼 복습 좀 하세요. 제이나, 자리 바꾸기 전에. 알겠지? 열심히 하세요. 비급 강조 수식 부사입니다. 옆에다가 써볼게요. 비교급 강조 수식 부사의 종류는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지금 쓰는 친구들이 아니면 비교급 앞에 쓸 수 없단 얘기야. 알겠지? 지금 쓰는 5개만 비교급 앞에 해서 비교급을 수식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머치 있고요. 이분 있고요. 얼랏 있고요. 파, 실 5개예요. 머치, 이분, 스틸, 파, 얼랏 5개는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친구들 뒤에 비교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much more는 무슨 뜻이야? 훨씬 더라는 뜻이야. 훨씬 더. 베리는 안 돼요. 베리는 여기에 없어서. 알겠죠? 요거 많이 나와 얘들아 외워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야? 갑자기 기술의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좋습니다. 8번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중간에 쉬는 시간 있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끝나고 단어 시험 공부 시간 주는 게 나아? 끝나고 하는 게 낫지? 연습 어때? 끝나고가 낫지? 오케이.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어? 형은 지금 한 3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물 마시고 올래? 물 마시고 와. 왜 이렇게 졸려 할까? 잠을 안 자니, 집에서? 졸려, 연수야? 안 졸리지? 아니,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잠이 와? 응.
어. 가져왔는데 이따가 볼. 안 가져왔어? 왜 안 가져왔을까? 어? 까먹고 안 가져왔어요? 하나 더 뽑아줄게요. 까먹지 마. 쉬운 거 알지, 불기치? 해볼게요. 해볼게요.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우리는요, 결정을 한대요. 뭐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냐면, 이렇게 구문석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결정을 한다. 뭐에 기반해서 결정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반해서 결정을 한대요. what입니다. what은요, 보통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 what인지 대신지 고르는 문제로 출 때가 자주 됩니다. what인지 대신지 또는 what인지 which인지 고르는 문제로 출 때가 자주 돼요. 그 말은 what이라는 친구는 대시나 which로는 바꿀 수 없는 친구라는 거고요. 기억하시면 돼요. 딱 하나만 what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what의 이름이 뭐예요? what의 이름이 뭡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입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줄여서 선포관계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관계대명사?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생각이 나야 돼. 첫 번째는요. 이 친구가 선행사를 먹어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관계대명사가 있잖아. 그러면 어쨌든 뒷문장이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는요. 앞을 꾸며주는 친구야. 맞지? 근데 what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를 한자어로 표현했다는 거야. 이거를. 맞아요?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또 나올 수 있어? 생각해봐. 얘가 이미 선행사를 먹었어. 근데 선행사가 또 있을까, 앞에? 그럼 계속 먹어? 아니잖아. 그지? 앞에 선행사가 나오면 안 돼요.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선행사는 참고로 수식받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대부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앞에 명사가 없어요. 그리고 뒷문장을 보자. 얘 어쨌든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뒷문장이 어떨까요? 뒷문장 어떨까요? 연수야? 어떨까? 관계대명사잖아. 그지? 우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의미라 그랬잖아. 뒷문장에서 그래서 대명사 하나가 없을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 목관대는 목적어도 없고 보어가 없는 문장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라 그랬죠. 그 문장들은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죠.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왓은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왓은 두 가지 조건을 다 채워야지만 쓸 수 있는 거야.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불완전할 때는 왓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도 안 지켜지잖아. 왓을 쓰면 안 돼. that 같은 친구 쓰시면 돼요, 그냥. 어떤 경우야? 앞에 선행사가 있어버렸네? 뒷문장이 불완전해도 누구 써야 돼? that을 써야 돼.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근데 뒷문장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거야. 그럼 누구 써야 돼? 누구 써야 돼? that을 써야 돼요. what 빼고 다 쓴다고. 다 대체크하면 돼, 그냥. what 아니면 다 대체크하시면 돼요. what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야.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두 가지 조건이 뭔데요? 앞에 선행사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뒷문장 완전할 때, 불완전할 때? 완전할 때, 불완전할 때? 불완전할 때. 알겠죠? 그럼 볼게요. 여기에서 what을 쓴 이유. 앞에 선행사 있어요? 명사 있나요? 없죠?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없죠? 오케이. 선생님, 얘가 목적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노후에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그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what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요거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뭐래요? 첫 번째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는 결정을 한대. 우리가 아는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는 것에 기초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맞죠? 맞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뒤에를 좀 더 볼게요. 이것은요. to 나왔네요. 얘는 부정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to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너무 오래전은 아니다. 너무 오래전은 아니다. 너무 오래전은 아니다. 뭘 한 게 오래전이 아닐까요? 아, 대절이 바로 나왔으니까 이거 가주어 진주어겠다. 여기 나오는 is는요, 가주어고요, 대시어, 진주어가 되겠네요. 뭐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뭘 믿어요? 세상이 평평하다고.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었던 그 시절이 오래되지 않았던 시절이래요.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어떤가요? 몰라요? 지구는 어때요? 둥글잖아, 얘들아. 왜 그래? 지구는 둥글잖아. 그지? 선생님이 스카이다이빙 했었거든? 그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거 하니까 진짜 지구가 둥근 게 다 보여. 저 수평선을 보면 진짜 요렇게 돼 있다? 둥글게?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느꼈어. 아, 지구는 둥글구나. 지구는 둥글어요. 알겠죠? 지구는 둥글니다. 근데 지구가 평평하고 믿던 시절이 있었어.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오래.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지구가 평평하다 어쩌고.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뭘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뭐예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떠한 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 되어 있으니까 배를 타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주로 뚝 떨어질 거라는 설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어?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의견이 나온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내가 배를 타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못 가거든.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똑 떨어질까 봐. 알겠지? 그래서 볼게요. 요금은 until it it wasn't until이에요. 요금은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문 분석할 때는 ADM으로 보셔야 합니다. 음. 소환 세부사항이 밝혀질 때까지 뭐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건 이거예요. 구문으로 볼게요. not A until B인데요. 요 구문은요. until B가 not A 사이로 끼어든 거야. 알겠지? 해석은 똑같아요.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해됐어요?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사소한 세부사항이 드러난 이후에야 이 사소한 세부사항이 어떤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세상에 밝혀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제서야 뭘 했대요? 그제서야 사람들의 행동이 변했대요. 대규모로. 그때까지는
하지 않았어. 왜냐면 바다를 타고 나가면 똑 떨어지니까.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야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래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발견 이후로 사회는요,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행성을. 이 행성은 지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밝혀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내가 떨어질 일이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이게 대대적인 아까 매시브 스케일의 행동 변화가 되겠죠. 여행을 하는 거. 그래서요, 무역의 이 루트는 기반이 되었어요. 뭐 하는 것에 있어서? 종이, 교환되는 거. 무역의 루트가 기반이 되었다는 게 무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쨌든 A 문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야?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돼서야 사람들이 여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지구는 아직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야. 맞죠? 근데 A에서는 뭐예요? 지구는 어때요? 이제 둥근 것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럼 B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자. B에서 말하는 이 디스가 지구가 평평한 건지 지구가 둥근다는 건지를 확인하면 돼. 이 디스가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 A가 먼저 나와야 돼? B가 먼저 나와야 돼? A가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면 디스는 대명사니까. 근데 이 디스가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어진 문장 뒤에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인지된 사실이 뭔지 확인할 거야. 이러한 인지된 사실은요, 영향을 미쳤어요. 행동에 영향을 미쳤대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없었대요? 탐험은 거의 없었다. 이 기간 동안에 탐험은 거의 없었대.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떤 얘기하는 거야? 지구가 둥글고 있는 기간이야? 지구가 평평하고 있는 기간이야? 평평하다고 믿는 기간이죠? 그러면 적어도 A랑 B 중에 뭐가 더 먼저 와야 돼? B가 더 먼저 와야 돼. 알겠지? B는 주어진 문장 뒤에 붙을 수 있는 친구인 거야.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구 평평 뒤에는 지구 평평이 붙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사람들은요,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무 멀리 동안 여행을 한다면, 그들이 뭐 할까봐? 지구의 끝자락에서 떨어질까봐. 그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분에서 대체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들은요, 감히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감히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B 뒤에 A가 붙을 수 있겠네요. 대신에 C가 무슨 내용인지를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C가 만약에 지구가 평평한 얘기야. 그러면 B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 C가 붙어야 돼. 근데 C가 지구가 둥글단 얘기야. 그럼 뭐가 붙어야 돼? A가 붙는 게 맞아요. 왜? 얘도 지구가 둥근 거고 얘도 지구가 둥근 건데 왜 A가 붙냐? A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지만 사소한 이것들이 밝혀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지구가 둥근 거에 대한 얘기가 시작하는 부분이거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C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어떤 아이디어예요? 수학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는요, 공유되었어요. 뭐와 뭐 사이에? 사회들 사이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공유가 되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걸
우리나라에서 뭐 수학, 철학 이런 것들을 했어. 그치? 천문학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했어. 그럼 얘가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 저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허용이 된 거죠? 공유가 됐는데 어떻게 이제 허용이 됐습니까? 모든 종류의 혁신과 진보가 허용이 되던 그 사회인 거야. 그러면 이 시에 대한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이디어가 공유가 된다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야?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야? 둥글어야지만 무역 경로가 생기고 그래서야 아이디어가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뒤에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간단한 뭐 단순한 잘못된 가정의 수정이 나아가게 했대요.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됐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B, A, C가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 찍었어야 되죠? 그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시오.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진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간혹 그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뭐 강조 구문이기는 한데요. 바로 소유자이다. 뭘 하는 게 누군가를 떠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바로 그 소유자이다. 오케이, 두 가지 힌트. 그 소유자. 그러면 윗문장에 적어도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 하고요. 그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럼 윗문장에 A에 관련된 뭐가 발생했지? 뭐가 발생했지? 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알겠죠? 됐죠? 이것들을 찾아서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호혜주의라는 건데요. 호혜주의. 사실 호혜주의라고 한글로 설명해도 알아듣겠어? 호혜주의 뭔지 알겠어? 모르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거 그냥 왜 수학에서도 우리 미지수 같은 거 있으면 X 취급하면서 수학 문제 풀잖아. 얘를 그냥 미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X구나 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요, 탐구될 수 있대요. 어떤 상황에서? 포획된 상태에서 탐구가 될 수 있대요. 뭘 함으로써? 핸디, 건네줌으로써 침팬지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건네줌으로써 그 음식은 멜론이라든지 그 수박, 워터멜론이죠. 수박이라든지 아니면 잎이 많은 가지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관찰함으로써 무엇이 뒤따라오는지 됐죠? 주어진 문장 자체가 1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은 여기를 읽고 알 수 있어. 왜냐면 봐봐. 이제 이 호혈주의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호혈주의라는 개념이 탐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침팬지가 있어. 그 침팬지한테 먹을 걸 개 많이 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끝이야. 내용이.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럼 이제부터 너네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그 먹을 거를 많이 줬잖아.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거는 연구 실험에 관련된 얘기겠구나.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해됐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럼 이 소유자라는 건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걸까? 누가 뭘 소유하고 있죠, 지금? 내가 어땠다 했어? 내가 연구자야. 내가 너란다. 침팬지한테 뭘 줬어? 과일을 줬어.
누가 뭘 소유하고 있죠? 누가 뭘 소유합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연구자가? 난 준 입장인데? 받은 사람이 뭘 소유하고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은 아니지만. 받은 친구가 소유하고 있을 거잖아. 누가 뭘 받았어? 침팬지가 과일을 받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소유자는 침팬지란 얘기야. 이해됐어요? 침팬지가 과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들에 해당하는 친구, 데이에 해당하는 친구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데이에 해당하는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나요? 이유는요? 데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 그지? 앞문장에 복수 동사 있어요, 복수 명사? 다 단수야. 왜냐면 뭐 포획된 상태, 포획주의, 침팬지, 푸드 다 단수 형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데이는 찾을 수 없어요. 주어진 문장은 1번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단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뒤에부터 한번 볼게요. 오너는요, 그 소유자는요, 소유자 당연히 누구 얘기한다고요? 침팬지 얘기한다고요. 그 침팬지는요, 중앙 무대가 될 거래요.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룹 사이에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물이 둘러싸면서 그리고 곧 어떻게 되냐면 뒤따라지게 됩니다. 곧 뒤따르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그룹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그룹에 의해서. 근데 그 그룹은 누구 주위에 있는 거냐면 좀 사이즈가 큰 몫을 획득한 친구들. 뭐 할 때까지? 모든 음식이 배분이 될 때까지. 보면 되는데요. 잘 보세요.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침팬지 하나한테 먹을 거를 줬어. 막 바나나야, 막 수박이야. 이런 것들을 다 나눠줬어. 그러면 이제 먹겠니? 그거를 다? 그 많은 양을? 한 100개를 줬는데? 못 먹어. 그럼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 주위로 너네도 그거 있잖아. 학교에서 누가 젤리 같은 거 뜯었어. 그럼 걔 주변으로 다 어때? 한 입만 이러면서 모이잖아, 애들. 그거 같다고 생각하면 돼. 침팬지들이 얘를 주위로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이러면서 모인 거야, 지금. 모인 상태인 거야. 그죠? 그럼 보세요. 얘가 자기 몫을 나눠주기는 할 거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박이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개를 내가 재윤이를 줘야겠다. 10개 넘쳤나? 30개? 30개를 내가 재윤이를 줬어. 그럼 재윤이가 이제 30개를 받고 여기에 또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한테 70개 있고 얘한테 30개가 있는데 이 나머지 스페이스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을까? 아니야. 조금 이제 이런 류의 친구들은 여기로 또 이렇게 몰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새로운 원이 다시 탄생을 하게 된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 뒤에 2번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도 복수 찾아보세요. 패치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네요. 새롭게 사이즈가 큰 몫을 획득한 스패치들을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봐봐. 침패치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죠?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몫을 가진 침팬지는 무조건 발생을 하는 건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가끔씩만 발생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번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beggars가 뭘까요? beggars. beggars.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그러니까 국어라는 사람들, 국어라는 사람들. 그 국어라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아니지. 국어라는 침팬지들은 불평할지도 몰라. 그리고 울지도 몰라.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은 어떻다? 공격적인 충돌은 레어가 뭐죠? 드물다. 드물다. 그러면 봐봐. 드문 상황 나온 거 맞아요? 간혹 가끔씩 이런 상황 나온 거 맞죠? 그러면 정답 몇 번? 3번인 거지. 레어 때문에. 됐어요. 드물다. 그러니까 이거야. 아까 막 이렇게 해서 주변으로 막 모였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네 학교에서도 막 누가 젤리를 뜯었어. 그러면 반일진이 와가지고 다 조업해. 그리고 젤리를 뺏어버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친피치의 모습 아니야? 맞지? 힘 겁나 센 애가 나와가지고 야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한 다음에 음식을 다 가져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그렇게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왜? 물리적 충돌이 거의 없어. 그냥 옆에서 불평하거나 울부짖기만 해. 아 좀 줘라. 아 좀 내놔봐.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녀는요. 때릴 거야. 그들의 대갈풍을 후려버린대요. 무엇으로? 뭐 막대기로 후려버리거나 또는 지져버릴 거야. 소리 지를 거래요.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높은 톤의 목소리로. 뭐 할 때까지? 그들이 그녀의 곁을 떠날 때까지. 그녀를 혼자 냅둘 때까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없어질 때까지 만약에 공격적인 상황이 보이잖아. 그러면 막 소리 질러 버린다는 거지. 소리 질러요. Whatever their rank, 그들의 서열과는 관계없이 서열이 무엇이든지 간에 소유자들은요, 조정합니다. 음식의 흐름을. 그러니까 서열이랑 상관 있어? 없어요. 내가 지금 음식을 많이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음식의 흐름을 조절하는 거예요. 일단 침팬지들이 호혜주의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사회 랭크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중요하지 않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열 1위가 다 좁히면서 음식을 가져갈 것 같지만 호일주의 모두가 발동을 하게 되면 서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음식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부연 설명하자면 호일주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침팬지도 음식을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힘쓰다고 해서 막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수가 선생님한테 프린트를 갖다 줬어. 나한테 도움을 줬잖아. 그럼 선생님이 먹을 걸 이제 나눠주는 거야. 다른 애들이 아무리 예뻐도.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면 그래서 이 실험 진행을 할 때도 어떤 친구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지 봤더니 평소에 아니면 지금 당장 나의 그 침팬지도 막 머리 이렇게 골라주고 하잖아. 그치? 그런 거 해주는 친구들한테 음식을 다 나눠주더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요약문이에요. 요약문에서 중요한 건 요약문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문장을 아래서부터 위로 읽어 나가가면서 정답을 찾아볼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해볼게요. 이것은요, 믿어진대요. 뭐가 믿어지는 거냐? 가주어고 당연히 진주어겠죠. 음악으로 표현이 된 감정은요, 이해될 수 있을 거래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확하게 배운 협의에 의해서 또는 이것은요 이해될 거래요. 뭐 때문에? 시밀러리티 뭐예요? 시밀러가 뭐야? 시밀러 비슷한 시밀러리티는 유사함이에요. 유사함. 밸런스는 뭐예요? 균형이라는 뜻이죠. 디퍼런스는 뭐예요? 차이점이고요. 커넥션.
커넥트가 뭐야? 커넥트. 연결하다. 커넥션은요? 연결성이에요. 컨트래스트. 컨트래스트. 대립입니다. 대립. 뭐 때문일까요? 음악과 감정 사이에 뭐 때문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래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정확하다면 우리는요,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거래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해해요? 뭐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했나요? 뭐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문화적으로. 그럼 같은 단어 찾을 수 있지? 무슨 단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선생님, 문화나 사회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가져가 봐. 대신에 사오는 절대 아니란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B를 찾으면 되겠네. B는요, 따라서 우리가 느리게 들을 때, 낮은 음악, 느리고 낮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요, 듣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슬프게 듣는데요. 그럼 봐봐. 음악이 어때요? 음악이 느리고 낮아요. 그러면 그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돼요? 슬퍼져요. 슬픈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확인하면 돼. 슬픈 감정은요, 느려요, 빨라요? 느려요. 그지? 슬픈 감정은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이거 모르면 사이코패스야? 감정 못 느끼는 거야? 아니면 극강의 T던가. 여기 T인 사람. 둘이 T야? F야? 재윤이? 제인이는? 너 MBTI 안 해봤어? 아니, 아직도 MBTI를 안 해본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 진짜야? 왜 안 했어? 야, 우리 엄마 아빠도 다 했어.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알아. 나? 나 뭘 것 같아? 일단 이일 것 같아? 맞아, 이야. 나는 집에 있는 거 못 참아. 맨날 나가 있어야 돼. ENFP. F야. 그래서 내가 F 남자 좋아해. T 남자 극혐해. 진짜. 그래서 볼게요. 근데 이런 거 알 거 아니야. 슬픈 감정이 빠르진 않잖아. 내가 느린 감정이. 그래서 너네 막 댄스곡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근데 발라드서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맞죠?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요, 지금 어때요? 느리고 낮은 음악을 들을 때 슬픔을 느낀다는 우리가 음악과 감정 사이에 유사성, 균형, 차이점 뭐가 있는 걸까? 유사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내가 요양문화 아래서부터 읽으라는 얘기는 여기만 읽어도 정답 나오는 게 10문제 중에 8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래부터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문제 한 번만 해석해보고 갈게요. 방법인데요. 어떤 하나의 방법이냐면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요. 뒷문장 완전한 것 같은 이 친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 친구의 대신요. 무슨 대시냐면 동격의 대시 되는 거예요. 알겠죠?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아무튼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단지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무엇을 통하냐면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이다. 학습된 연관? 그게 무엇이지? 뒷문장 좀 더 읽어볼게요. 아마도 없어요. nothing이니까 없어요. 뭐가 없냐면 그냥 원래부터 슬픈 건 없어요. 원래부터 슬픈 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악곡에 대해서. 그 악곡이라는 건 어떤 악곡이냐면 마이너 키. 마이너 키. 약간 단조 얘기하는 거예요. 단조. 음악 시간 때 장조 단조 배웠죠? 장조가 뭐야? 길고 빠르게 왕따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단조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단조죠. 그러니까 단조로 연주가 되는 것들 또는 연주가 어떻게 되는 거? 느리게 되는 것들. 느리고 낮은 음으로 연주가 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쓰인 악곡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슬픈 건 없어. 그러니까 단조가 쓰였다고 해서 낮은 음이 됐다고 해서 이게 본질적으로 슬픈 거다. 맞아요? 아니거든. 그건 아니거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 슬픔을 느낄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요, 아마도 우리는 듣게 됐을 거래요. 특별한 어떤 종류의 음악을 슬픈 것으로 듣게 됐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연관되게 학습을 해왔으니까. 문화적으로. 무엇과 연관되게 학습을 했냐면, 장례식과 같은 슬픈 이벤트와 연결을 시키도록 학습을 해왔으니까. 장례식에 가잖아. 가본 적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례식에 가서 댄스곡 듣는 사람이 있을까? 장례식에 갔는데 막 꽁트 틀어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장례식 가면 되게 잔잔하고 조용하고 이런 음악들이 들려오잖아. 그러니까 느린 음악을 들으면 장례식 생각이 나서 우리가 슬프다는 거야. 그렇게 학습을 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됐죠? 그래서요, 이러한 관점이 정확하다면, 우리는요, 어려움을 겪을 거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거래요. 어떤 것을 해석하냐면, 감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야. 감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이에요?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을 표현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례식이 생각이 나서 느린 음악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슬픈 감정을 느낀다. 근데 어떤 부족에서는 이럴 수 있잖아. 어깨랑 다른 문화를 가진 그 문화에서는 오히려 장례식 때 더 신날 수 있잖아. 그지? 왜냐면 그래야지 가는 사람이 즐겁게 간다고 생각을 해서 장례식 때 진짜 이렇게 되게 빠른 노래를 틀 수도 있어. 그지?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그 노래를 우리가 듣는다고 쳐보자. 장례식이 떠오를까? 슬픔이란 감정이 떠오를까? 아닐 것 같은데. 맞지? 그래서 문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지.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관점이 전체적인 반대가 된대요. 여기 가로가 아니네요. 이거 도치다 얘들아. 어렵겠다. 그 입장은 완전히 반대가 된다. 왜냐면 문장 앞에 형용사가 나오고 나서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도치 문장입니다. 근데 그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연결이에요. 음악과 감정 사이의 연결고리가 유사함의 일종이라는 거죠. 유사함의 일종이라는 거다. 그런 입장과 완전히 반대된다. 그런 입장과 완전히 반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프다고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느리게 움직여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좀 낮고 좀 느린 그런 목소리로 우리는 말을 한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례식 문화가 다르면 그 나라에서는 장례식에서 신나는 음악 틀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는 그 음악을 들으면 이제 감정을 이해 못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입장. 그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우리의 그 음악 자체가 그냥 우리의 감정이랑 유사하다는 거지. 유사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느리게 움직이잖아. 막 슬픈데 막 뛰어다니는 사람 없지?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지? 아니면 슬플 때 막 높게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그냥 크크크 이러면서 울잖아. 그지? 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노래가 느릴 때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껴. 그거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나온 건 뭐예요?
문화적으로 학습된 거, 이게 장래식 얘기고요. 두 번째, 우리의 감정과 유사함, 이게 감정과의 유사함이 있기 때문에 느리면 느리다고 판단이 돼서 슬프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다 나온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엄청 일찍 끝났어요. 40분이에요. 단어 외우시고요. 단어 통과 못하면 뒤집니다.